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 조현심입니다. 자, 이제 7월도 벌써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제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10년 이상 해외에 글로벌 인재를 발굴해서 해외 취업, 해외 인턴, 그리고 해외 이민까지를 컨트롤 해주던 커리어 매칭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워크브릿지 대표 오영숙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 해외 인턴, 그리고 이민까지 글로벌하게 인재를 연결하고 있는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선생 오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TV 동시 라이브로 진행 중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있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방 형태로 보시게 될 분들이 계실 텐데 재방도 하나요? 그럼요. 네. 계속 무한 스트리밍 됩니다. 그분들에게 인사 먼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인재를 연결하고, 취업이든 인턴이든 또는 정착을 하는 이민의 형태이든 이렇게 글로벌하게 인재를 연결하고 있는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선생 오형숙이라고 하고요. 해외 취업 전문회사 워크브릿지 대표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방정식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OT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요. 탤런트, 어떻게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어떻게 이 분야 정상으로 우뚝 서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토크, 온오프라인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시간을 오시면서 시간은 어떻게 견뎌 오셨는지, 그리고 타이밍, 본인의 인생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 5가지 OT를 기본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최근 굉장히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 해외 취업, 해외 인턴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11년 차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외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차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도 정반대의 시차이기 때문에 거의 11년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뭘 위해 누굴 위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남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을 만큼 좀 낮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또는 그 새벽 밤에는 해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일했던 일상들이었고 그게 그냥 몸에 젖고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다. 너무 버겁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좀 미국도 해외도 극심해지면서 일단은 가장 주력을 했었던 미국의 비자가 막혔어요. 그래서 3월 말경부터는 지금 이제 새로이 취업을 하거나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진행은 조금 스탑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쌓아왔던 이제 그런 커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분야로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없는데 조금 이제 그렇게 새롭게 또 다른 일들로 제 또 다른 커리어를 지금 인생 산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 기준에서는 인생 산막이 지금 또 새로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시간으로 좀
한편으로는 한가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냥 이분의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역에 엄청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오픈하자마자 지금 딱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중단 선언과 동시에 지금 일을 거의 스톱한 상태거든요. 지금의 이 현 상황 소감은 어떠신지요? 사실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도전할 때에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손해가 실패인 경험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또 나에게 굉장히 배움으로서 남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도전, 무조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올 2월에 이제 10년 뭐 좀 새로이 회사를 개편하느라고 굉장히 화려하게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웬만한 그 스튜디오 버금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공을 들이고 화려하게 사무실을 새로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비자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자가 막히고의 유무를 떠나서 워낙에 해외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외 취업을 가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화려하게 오픈하고 화려하게 개점 휴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굉장히 제가 금전적으로 크게 쏟아 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워낙에 잘 됐었기 때문에 좀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새로운 분야로 좀 확장을 하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제 커리어를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힘든 시간이지만 되게 좀 즐거운 고통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고통이 마냥 그냥 힘들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한탄스러운 고통이 아니라 나름 좀 즐길 수 있는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좀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들로 좀 즐겁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본인이 스스로 연구소를 차려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딱 비주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이대로 글로벌 CEO라 해도 전혀 이 손색이 없는 지금 이 외모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쇼호스트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대표님 보시기엔 괜찮아 보이세요? 뭐 집을 몇 채 더 팔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인이 사는 데는 은사가 있는데 파는 건 또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다가 또 지금 새로운 분야로 또 다시 점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본인이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좀 과거로부터 소급해서 역사를 다시 좀 되돌려 보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의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그냥 잔잔한 바다 같았던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인생도 뒤돌아보니 지금 이제 50을 조금 있으면 고지에 50이라는 고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의 제 인생을 저는 3막이라고 제 스스로 규정을 하고요. 인생 1막과 인생 2막을 돌아봤더니 자, 인생 1막은 사실 저는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예, 나름, 근데 사실 식품 영양학 전공을 했어도 뭐 요리를 잘한다거나 살림에 소질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참 만고에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공이 핸디캡인 1인 여기 추가요. 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영어 교육 전문가이시잖아요. 영어로부터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식품 영양을 전공을 하고 한 1년 정도였을까요? 예, 어쨌든 이제 투자한 4년 동안에 돈이 있고 또 나름 자격증도 땄고 한식 조리사도 있습니다. 그런 건 왜 따놓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이제 알아야 졸업을 하고 일을 하려 그러면 이게 영양사가 영양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리사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 분야에서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식품 영양 전공하신 분들 중에 뭐 한식, 중식, 일식 다 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식은 따자. 그래서 한식 조리사까지는 땄어요. 그러고 나서 영양사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적응을 하다 보면 적성이 되기도 하지 조금 버텨보자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늘 자리를 잡고 있는데 1년을 버텨봤는데 더 버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뿐하게 접고 그러고 나서 좀 그 아르바이트? 예. 근데 나름 제가 이과인데 이과 소질은 별로 없고 어문 계열의 소질이 많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보통 점수가 잘 나왔던 과목들을 비추어 보니까 영어, 국어, 한자, 일본어 이런 쪽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일본어도 거의 2급까지 땄고 그다음에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 이제 과를 잘못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춰서 간 거겠죠. 전기, 후기 전문대가 있었던 학력고사 세대인데 사실 이제 전기에서 나고 하면 굉장히 인생 그 패배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전기에 가는 걸로 해서 뭐 여튼 하다 보니까 이과의 전공을 선택을 했지만 소질은 다분하게 문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또 빨리 했답니다. 지금도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좋아했고 재밌어 했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 잠깐의 파트타임으로 했던 일이 사실 제가 그 아이 영어를 가르치는 뭐 이런 그 보습학원 같은 데서도 가르쳐 봤고 그다음에 뭐 학습지 선생님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파는 것에 되게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더라고요. 잘하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시간을 터닝 포인트 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발을 들이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너무 길게 머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사실 모든 기회가 다 우연치 않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YBM 시사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일에서 시작, 마지막은 조직을 관리하는 일로 1막을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신랑이 고향이 춘천이에요. 대표님도 시댁이 춘천이시죠? 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저희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을 또 사뿐하게 접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자기 그 고향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춘천으로 저는 이제 춘천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수도권 대도시에서만 살았으니까 일단 주말 부부를 한 1년 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일을 포기하고 양보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춘천을 막상 갔더니 도시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이 강원도라는 특성의 하여튼 좀 특성이 있어요. 보면 여기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 8시면 굉장히 분주하고 오전 9시만 돼도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8시 정도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이러는 일들은 굉장한 실례예요. 그리고 제 말이 너무 빠르고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좀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좀 타인, 이방인 이렇게 보는 느낌. 근데 저 또한 그들이 되게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자리를 그 YBM 시사에서 만들어 주셔서 우수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서 한 10개월 정도를 일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이게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 잘 견디는 동안에 성과를 우수하게 내면 꼭 그걸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다른 기회를 언젠가는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유학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뭐 인턴 이런 것들을 하는 종합 교육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혼을 각오하고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춘천에서 서울을 그게 말이 돼? 그때 이제 또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한쪽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한다면 해요. 그래서 이혼의 그 서류에 도장을 거의 찍을 준비를 하고, 왜냐면 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남편이 그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만해. 때려쳐. 그 돈 내가 줄게. 그만 벌어. 그냥 애나 잘 키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네, 해요. 하는데 막상 내가 남편 수준 이상으로 벌기 시작을 한다거나 남편과 동급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픈 걸 걱정해요. 그만둘까봐. 네. 오늘은 안 나가? 뭐 이런 일들. 사실 저는 그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그렇게 해서 인생 1막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2막 역시도 좀 그런 자신감이 저 스스로 있었던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저를 스카우트 하신 분이 거의 삼고초려를 해주셨어요. 예, 서울에서 춘천까지 뭐 3번 내려오시고, 그래서 일단 저에게도 되게 두려운 길이기는 했지만 아이도 너무 어렸고 길도 너무 멀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뭐라 그러죠? 탐방? 이게 과연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인가? 그걸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8시까지는 거의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5시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첫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으로 그렇게 시작된 이제 해외 인턴, 취업, 이런 유학, 그 길이 지금 11년까지 오게 됐고,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게 11년 차가 됐네요. 지금 딱 재능이 그냥 뭐 하나를 시작하면 거의 그거의 끝장을 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한 재능인 것 같아요. 저의 재능 중에 하나는 끈기와 인내? 그러니까 제가 늘 새기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새겨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죠. 너무 이것을 끝까지 더 잡지 않아야 지금이라도 다른 길로 돌아섰을 때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그거 식품 영양 전공에서 네, 맞아요. 하겠다 이런 거 같은 거기에서 거지. 만약에 더 붙잡고 있었으면 그거는 실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성과를 내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만두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에는 넘어설 수 있는 임계치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에는 내가 쏟는 열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누린다든가, 아니면 돈은 벌고 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치에 안 맞는다든가, 조금 이런 것들로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떠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을 내가 일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걸 떠나서 10년 정도 내가 커리어를 유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10년을 제가 보는 거는 정점을 찍는 거죠. 최고까지는 해보자. 이 분야에 있어서 탑은 해보자. 그러고 나서 탑을 찍었을 때 그만둬도 늦지 않겠다. 저는 거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탑이 될 때까지. 그래서 거의 그렇게 탑이 될 때까지 10년 버텼고, 지금 탑이 될 때까지 10년을 했네요. 근데 내려와도 되죠. 다시 바닥으로 시작해서 올라갈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아까 떨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뭐 전혀 안 떨리게 너무 막 몰입해서 거의 마이크를 잡술 버전으로 지금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방송 있어요. 경험이 많은데 TV에 출연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렇게 네이버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또 조윤심 대표님 옆에 앉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지금 오디오 클립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사 좀 같이 해볼까요? 풀데디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풀데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친절한 이지현 씨도 반갑습니다 하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숙희 대표님은 인생 3막에 만난 인연이라고. 와, 저희 찐 인연이고요. 제가 찐팬이신 정말 대표적인 또 경력 설계 전문가 박숙희님이십니다. 네, 열정 노마드님도 오영수 대표님 화이팅 하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프리한디노님이 오 스카웃 이러면서 하트를 날려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어영재연구소 최정혜 대표님 저도 와 있습니다 하고 네, 최정혜 인사해 대표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TV 화면 캡처까지 하셔서 지금 이게 아주 찐팬인 거를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오디오 클립이 지금 21분이 같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되게 힘이 되네요. 평일 이 시간이면은 사실 듣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다 분들 너무 프리하신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라. 그리고 여기 지금 낙고님이 말씀 진짜 잘하신다고. 정말요? 말로 먹고 살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이 대목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스스로 찾아서도 재능을 찾을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이 주어진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연결함으로써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본인의 삶에서 증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해외로 취업을 시키고 커리어를 좀 컨설팅하는 이 친구 주로 이제 청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층. 30대 후반, 그 다음에 40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 사실 이제 11년 차까지 해오면서 연간 해외로 송출했던 이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10년을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들을 어마무시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떤 그 커리어를 완성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재능을 가지고 확장을 크게 단기간 내에 하시는 분이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케이스보다는 새로운 거라서 되게 버거운데 포기를 하지 않고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해외 취업, 해외 이민, 유학 이런 회사로 입사를 했을 때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해외로 취업을 시키고 하다 보니 해외에서 살던 분들, 해외에서 유학 경험이 없거나 이랬던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어떤 단기간 연수라든가 이런 경험은 짧게 있었지만 그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었냐면 네로라 하는 해외 명문 대학에서 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내가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좀 위축이 되죠. 너 해외 어디 대학교 나왔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비자가 어떤지, 호주의 비자가 어떤지 이 수많은 국가의 비자들이 너무 다르고 모든 게 다 영어를 잘했던 게 도움은 됐어요. 잘했어요. 예, 영문 서류를 볼 수 있으니까 스피킹을 떠나서 그래서 일단 그 비자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떤 시선으로 그들이 봤냐면 뭔데 관리자로 왔어? 사실 제가 스카우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입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이제 경력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성과를 낸 이 탑을 찍었던 또 그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봉을 정말 꽤 받고 2배 이상 인상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배 정도 됐던 것 3배요? 같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예. 어쨌든 이제 저희가 세일즈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인센티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리자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법카가 또, 있었겠죠. 네. 이런 여러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지켜보기에는 뭔데 우리의 관리자야? 이런 시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압박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보여줘야지. 너도 해봐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거의 그때 당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집에서 이제 5시면 나와야 돼서 5시 한 25분 첫 차를 타야 되니까 집에 오면은 근데 아무리 일찍 와도 10시, 1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잠을 거의 2시간, 3시간 요렇게 자고 그 많은 국가들의 어떤 비자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되게 피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담임은 누군지, 얘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심지어 어느 초등학교인지도 몰랐어요.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 초등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지경까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온전히 제 커리어에만 좀 집중을 했었던 시간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혼을 각오하고 왔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정말 아파서 출근을 못했던 거고 연차를 냈던 건데, 그럼 남편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안 가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랬을까요? 많이 벌었으니까요. 많이 벌었죠. 많이 써서 문제지. 네. 자, 그건 이따가 다시 이제 또 다른 대목에 제가 물어볼 상황이고, 자, 이렇게 사실은 새로운 분야로 점핑을 해서 들어가면 기존 직장이나 기존의 커리어에선 정상이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또 다시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분명히 이 오영숙 대표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트레이닝. 본인만의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고수의 훈련법 3가지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저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네이버 메모장, 뭐 카카오톡 그 자기 채팅창에다가 쓰는 거, 노트, 그다음에 심지어 저는 이제 생각이 났는데 쓰기가 곤란하거나 너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으면 녹음을 해요. 그런 이제 사실 최근에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 뭐 기록의 쓸모 요런 책들 출간하신 저자가 있으세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라는 생각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업을 시키는 분을 쉽게 이제 저희 용어로는 지원자분이라고 합니다. 그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기록했던 내용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뭐 저의 포트폴리오의 근간이 되어줬죠.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줬고 어떤 상담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그것을 또 이제 그냥 오프라인상에만 기록을 해주면 바이럴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 위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 차근차근 또 쌓아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블로그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큰 도움을 줬던 거죠. 저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얼굴 한번 못 보고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을 하셨던 것들은 다 뭐냐면 오영숙이라는 사람을 늘 글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글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왔고 이런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신대요. 그래서 왜 굳이 저예요? 많고 많은 그런 뭐 업체들 이런 게 있는데 왜 절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기록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께도 꼭 자기 성장에 정말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들을 커리어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이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 버전으로 제가 항상 써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읽지를 않아요.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을 딱 긴 장문의 글을 읽고 요약해내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신문,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바쁜 시간이어도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특히나 신문을 한 3개, 4개 정도는 구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칼럼, 오피니언, 뭐 이런 사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는 습관,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고 저 스스로 좀, 제 하나의 뭐, 트레이닝 스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거를 굉장히 잘 해요. 그러니까, 무너져가고 있던, 저도 그렇게 이제 저의 멘토를 통해서 저의 어떤 아픈 마음을 또 좀 이렇게 지친 영혼을 이렇게 좀 다독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제 에너지, 저를 다독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 굉장히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경청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일단은. 그러한 습관, 듣는 습관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동기부여하는 그런 스킬이 또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록하고 공부,
읽어야죠. 무조건 읽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활자 중독이 올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기만의 좀 동기부여, 뭐 이런 트레이닝 했던 스킬들이 사실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를 키웠던 근간이죠. 아, 지금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댓글로.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아진 아나운서가 조금 늦게 들어오셔갖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나운서님의 칭찬을 들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소영 작가님이 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기록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최정혜 대표님이 기록과 공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 기술이라고 본인이 경청이죠. 경청. 네. 아까 무조건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 때는 많이 듣는 거는 잘 모르겠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이 훈련법이 있는 거를 저는 지난 한 10년간 이 조현심의 브랜드쇼 토크쇼를 통해서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있어요. 특별한 훈련법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들었음직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일상과 온라인의 일상이 일치돼서 사는 사람의 내공과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의 내공은 이렇게 토크쇼를 해보면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일상,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은 늘 똑같은 모습이던가 이런 게 정말로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선생 오형숙입니다. 이 말을 항상 제 블로그에도 어디에도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을 걸면 그만큼 저에게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고 그랬던 것들을 알아주셔서 사실은 더 크게, 더 많이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들을 몇십 배로 진짜 보상을 받을 만큼의 또 그런 결실들을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트레이닝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들으셨는데, 이제 다음 질문은 온오프라인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때잖아요. 지금이. 네.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오영숙 대표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소통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미 온라인의 소통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꼭 서울로 올라오시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의 그런 그 컨설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보이스톡,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페이스톡이라고 하죠. 네, 페이스톡이 아니라 그냥 보이스톡 정도 또는 뭐 카카오톡 또 어떤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온라인에 대한 소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온라인 소통이었지만 좀 강도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그 기존에 했던 그런 온라인의 기록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 방식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이건 이제 제가 핸들링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장벽들인 거고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 한에서의 그런 그 것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을 할 때에 저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브랜드 검증 플랫폼 엄마마켓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고스트 마케터 양성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본인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제가 모셨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전체에 책임지고 운영 좀 해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매주 여러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숙제하는 거 다 찾아보고 그 중에 베스트 뽑고 본인이 직접 스벅 쿠폰 날리시고 그러니까 이걸 시켜서 하면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통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아니면 몸에 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냥 좀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나를 조금 희생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이건 정말 진심 그게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읽어요. 내가 어떤 포장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포장을 하고자 해서 포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포장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좀 길게 그거를 포장할 수 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잠깐 포장된 거에 속았다가 진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경험이 없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열정이나 사실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제가 그냥 1년 365일 에너자이저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혼자 좌절하는 시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스스로 제가 굳이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또 제가 열정을 나누면 저한테 없던 열정이 그 사람한테 열정을 줌으로 인해서 내 열정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열정이 몇 배로 불씨가 헐헐 더 타오르는 게 정말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 말이 뭔지를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갑자기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온오프라인을 소통을 하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냥 알고도 당해주는 거죠. 네,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약간 의리, 뭐 이런 좀 못된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멋모를 때는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리고 좀 질타하고 이 공정성 의리감에 불타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혈기왕성해서 했다라 그러면 조금 연륜이 차고 경륜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세상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알고도 당해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끝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아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어떤 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느끼지만 이 사람의 진심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포장이 되어져 있고 이게 사실 읽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실 돗자리를 깔아도 된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고 남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마음을 콕 집어내는 게 있나 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알고도 당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옷샘의 비주얼 이미지, 옷 입는 센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센스는 이 축적된 지식의 최적화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지 내가 빛이 나는지 이런 자리에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옷 잘 입는 센스 이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게 사실은 지금 비주얼로 소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늘 고객하고의 접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냥 겉 잘 보이고자 그렇게 막 옷을 신경 쓰고 비주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를 찾아서 멀리서 와주셨고 시간을 그 사람도 투자했고 물론 저도 시간을 투자합니다만 그 사람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서로 간에 만나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조리신 슬리퍼 지익지 끌고 막 반바지 입고 이러면 사실 저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미팅이잖아요. 서로 간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요. 언제 화장하세요? 왜냐면 저는 전철에서 화장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봐요. 왜냐하면 조금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다 완벽하게 하고 나오지. 그거를 전철에서 사람이 쫙 있는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잠을 못 잘지언정 뭐 아니면은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사실 쓰는 거고요. 자, 방법은 많이 해보면 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해보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스타일을 찾는 것을 전문가에게 가서 물론 컨설팅을 받고 코칭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가 필요하죠? 실습.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해요. 나에게 이런 컬러가 어울릴까? 사실 저는 컬러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라돌이로 주로 많이 네, 알고 있었죠. 뭐, 하여튼 온 총 천연색을 저희 집에서는 거의 이렇게 내놓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옷을,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런 옷은 어디서 사요? 그런 건 어디서 팔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만큼 많이 그냥 자신의 스타일을 스스로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영역도 다 마찬가지 찾아가는 시간.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아 이것이 나한테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 저는 뭐 헤어스타일을 변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그 옷 스타일을 그냥 제 만족이겠죠. 그러나 아무렇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옷을 투자한 그 돈이 예, 만만치 않습니다. 집 3채 정도는 날렸다. 근데 본인은 날렸다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눔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 스타일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안 맞는다 생각하면 흔쾌히 나눔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이제 스타일 코칭을 제 나름도 이제 그냥 나눔을 하면서 해주는 거죠. 그것도 저 하나의 적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참 이 나누는 걸 나눌 수 있는 몸이 나눠지는 몸이면 참 좋은데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번 생은 힘들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런 옷은 어디서 사요? 시크릿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아, 네. 확인하는 걸로. 지금 여기 정소영 작가님이 이제 강사가 맞아요. 진심은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한디노 의리 알고도 당해주는 센스 역시 오쌤 이러면서 이 지금 아주 이 의리. 팬으로서의 이거 표현을 아주 빵빵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수피 대표님 진짜 패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분. 와우. 보라색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김하진 아나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아 김하진 나눔할 때 불러달라고. 여기는 맞을 것 같아. 네네네. 사이즈 공유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공유되죠. 네네. 그쵸? 언제 옷장을 그 플리마켓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찐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네요. 그래서 여기 옷장 털면 쓸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능을 찾고 훈련을 해서 최고의 분야의 정점을 찍었다가 또 다시 다른 분야의 또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다시 또 정점을 찍는 본인만의 훈련법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통의 키워드를 패션으로도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10년 단위로 커리어를 바꾸시는 이 상황에 또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11년째 하고 있고 아기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혼자서 커서 고등학생이 돼 있고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지금까지 시간, 타임을 견디면서 힘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견뎌 오셨는지 그런 시간을 견디는 지혜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리 버티고자 견디고자 했어도 실제 이혼 도장 찍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순간이 되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그거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는 성과를 내고자 피눈물나게 노력을 했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가장 가까운 저희 신랑이 적어도 오영숙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이 좀 믿고 기다려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성과를 내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신랑이 제가 뭘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큰 지원군이고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말씀 하셨지만 전 사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센스, 재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코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이게 같이 가줘야 저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가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물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 전제에 깔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신뢰와 의리예요. 그것을 휙휙 굉장히 실력은 있고 능력도 탁월한데 저 사람은 예측이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이미 뭐 한두 번의 어떤 좀 안 좋은 선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결정을 할 때. 그거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같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함께
또 가치를 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파트너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신뢰와 의리, 믿음 이것만큼은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신다라 그러면 그것이 당장에는 조금 손해가 되고 힘들 수 있을지언정 몇 배로 나에게 보상이 되는지는 제가 이름을 걸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거의 한 22년 동안 너무 많이 겪었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해외 취업, 그렇게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이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잘 나가다가. 그래서 노트북 하나만 딸랑 사들고, 노트북 하나를 사들고 아시는 지인분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 이렇게 얻어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일 잘하고 있던 지금도 10년을 함께 오고 있는 저희 최고 팀장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팀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딸랑 하나 제가 제 돈으로 샀고 남의 사무실 한 켠에 책상 하나를 얻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걔를 부르려고 하니까 제가 책임질 능력이 일단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흔쾌히 와주더라고요. 왜 와줬냐면 저를 봤으니까. 예,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그 팀장하고의 어떤 그런 이 파트너십으로 11년 차 또 단단하게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근간이 뭐였을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확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끈기와 지속과 인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의리, 신뢰 이런 것들은 저절로 또 생기는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의리라는 게 말로 의리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지키면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일을 하거든요. 지금 11년차 같이 있는 그 팀장이 이제 본인이 회사를 창업한 케이스잖아. 이제 본인이 사장이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므로써.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챙겨줘야 되는데 코로나님 덕분에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 자체가 스톱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거야. 매달. 출근하는 일도 없고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지금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진짜 지켜내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의리가 있다. 그리고 그게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의리를 지키는 걸 보면서 시간을 견디는 게 이런 사람이랑 함께하면 진짜 든든하겠다. 반대로 이런 사람을 적으로 두면 진짜 많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차하면 이제 옷장 방출해서 플리마켓 해가지고 유료로 팔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차비라도 좀 벌으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정상도 찍어보고 또 다시 힘든 시기도 겪었다가 또 다시 정상도 찍었다가 지금 본의 아니게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점이 이제 도래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 인생의 절정은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생 제 나름대로 규정한 인생 1막과 인생 2막 이것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2막이 있었고 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새로이 3막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굳이 뭐 그렇게 구분을 지을 거는 없겠지만 그냥 이제 제 기준에 있어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는 매 순간이 최고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저는 그 질문에 한 번도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그 돌아온 시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이 좋고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좋고 앞으로가 더 설레이고 그거는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한 좀 오만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거 알고 그 저력은 무시 못한다라는 거를 전 경험했고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절정? 저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딱 느낌이 오죠. 자, 여기서 궁금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꿈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여지까지 뭐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사람의 컨셉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좀 이렇게 무대를 제가 주인공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게끔 무대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제가 또 주인공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멋진 판을 좀 기획하고 컨셉도 잡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역량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시너지도 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컨셉 잡고 기획하고 그러는 일들을 인생 3막에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완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센스 있는 옷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될 다양한 무대, 그 무대에 오를 주인공들이 오늘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열정 노마드님 맞습니다. 실력과 신뢰, 의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열정 노마드님은 살 빼고 가겠다고. 아까 박수키님도 살 빼야 된다고 이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살 빼는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야 이 옷장 그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옷장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이 열정 노마드님이 오 선생님과 가치를 느끼고 싶다. 다음 판도 기대 가득하다. 저도 이러면서. 기대 가득합니다. 네, 함께하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하시죠. 제 멘토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한 대로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말한 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이 늘 제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죠. 2개를 새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 없어. 사람은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돼. 2가지. 그래서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서 말한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도 오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대로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확고한 포지셔닝을 한 상태로 퍼스널 브랜드로 인정받고 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